보자. 이놈의 18번 먼저 보자. 우리가 이제 18번 먼저 보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뭐부터 파악해 볼 거냐면 이 제로부터 파악해 볼게요. F0. F0부터 파악해 볼 건데 얘가 이제 0 넣고 0 넣고 0 넣고 0 넣었더니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였냐면 F0이 이항시켰더니 F0 2배의 F0 마이너스 F0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F0으로 묶었더니 2 마이너스 F0 오호 F0으로 묶었더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럼 F0이 0 또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F0이 0 또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거든. 근데 이제 다른 수를 대입해 봤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1을 놓고 0을 만드는 거지. 0을 만들어 주려면 1, 0을 넣을까? 1, 0, 1, 0, 1, 0을 넣었어요. 오케이? 여기 넣었더니 어떤 식이 만족이 되냐면 F1은 F1, F0, 마이너스 F1이거든? 그러면 F1이 1이니까 이항시켜 봤더니 여기에서 F0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나오네. 1초부터 이것만 그냥 대입할 거. 그거 아니고 아무튼 F0은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어. 그 다음은 이제 내가 해본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Y에다가 1만 대입했어요. 오케이?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식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Y에다가 1만 대입했더니 F1이 1이거든? 그래서 f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fx에서 fx 마이너스 1을 빼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지? 그지? 수열에서 우리 이런 것들 많이 봤잖냐? 수열의 의미로서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여기에서 이제 F0은 뭐였냐면 F0은 2였어요. F1은 뭐였냐면 F1은 1이었어요. 그러면 F2도 구해줄 수 있어요. F2는 뭐가 되냐면 F1 마이너스 F0.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쭉 해보자. F3은 뭐가 되냐면 F2 마이너스 F1이에요. F2에서 F1을 빼면 마이너스 2네. 그지? 뭔가 규칙성이 나올 때까지 해볼게. F4는 F3 마이너스 F2가 되는 건데 F3에서 F2를 빼면 마이너스 1이 되네요. F5는 다시 또 뭐가 되냐면 F4 마이너스 F3인데 얘는 1이 돼요. 오케이? 그지?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F6은 뭐지? 그냥 바로 빼자. 뭐가 돼요? 2가 돼요. 아직까지 규칙성이 없지. F7도 대입할게요. F7은 무엇이 될 거냐면 2에서 1 빼니까 1이네요. 이제 규칙성이 생겼어. 당장 1부터 끊어서 생각할게요. 오케이? 이 1이라는 항이 나왔으니까 1부터 6까지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이거 지금 왜 0부터 안 끊고 6으로 끊었냐면 이게 이제 나눴을 때 나머지의 역할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이면 F6 6으로 F7이지? F7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1인 형태가 13 이렇게 쭉 계속 1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거고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형태 F8 F14 쭉 해서 이런 것들이 같은 값들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999가 어떤 값이 될까라는 거 확인해 줄 수 있어요.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뭐예요? 그렇지 3이지. 그럼 세 번째 값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떤 의미로서 만든 것 같냐면 이렇게 수열의 의미로서 생각해 줄 수 있느냐라는 걸로 만든 것 같아. 다음 봅시다. 이제 322번 봅시다. 322번을 봐봤더니
다음과 같이 함수가 주어져 있잖냐? 다음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거든? 이런 것은 솔직히 방법은 없어요. 일일이 대입해서 나름대로 규칙성을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 2, 3, 4, 5에다가 1, 2, 3, 4, 5를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해져 있는 값이 5가 4로 가겠습니다 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 합성을 했더니 이거 한 개 더 그려야겠네. 1, 2, 3, 4, 5랑 1, 2, 3, 4, 5 이렇게 두 번 더 보냅니다 라는 것까지 있지. 두 번 더 보냅니다 라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거 계속적으로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봐봅시다. 이제 경우의 수, 함수의 개수를 파악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결국 5를 집어넣었더니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사실을 알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4가 어떤 값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4가 1로 가면 1이 3으로 가야 되고 4가 2로 가면 2가 3으로 3으로 가면 3으로 4로 가면 3으로 5로 가면 5 이건 안 돼. 그렇지?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해봅시다. 4가 뭘로 가는 경우? 1로 가는 경우부터 해볼게. 4가 1로 가면 1이 3으로 가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살짝 그려봤더니 1은 3으로 갔고 4가 1로 갔잖아. 근데 뭐라고 했냐면 1을 두 번 합성시켰더니 뭐가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3은 뭘로 가요? 1로 가요. 3은 1로 가야 돼. 두 번 합성했더니 1로 가는 거니까 3은 1로 가야 돼요. 그럼 나머지 뭐만 결정해 주면 돼요? 2가 가는 것만 결정해 주면 돼요. 근데 2는 어떤 값으로 가든 상관이 없어. 그렇지? 2는 어떤 값으로 가든 이 두 개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냐. 그래요? 그래서 F2는 갈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5개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던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를 생각할 때는 1대1 대응을 생각하잖냐. 근데 그 경우를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어려웠던 것 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두 번째는 이용할게요. 당연히 이 4가 2로 가는 경우를 해볼 거예요. 4가 2로 가는 경우 2는 3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거지. 4가 2로 2는 3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이 두 번 해서 1로 가는 경우를 체크해야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경우가 1, 2, 3, 4, 5 이렇게 다 보낼 수 있잖냐. 혹시 1이 1로 가면 이건 성립하지. 그렇지? F1이 1로 가는 경우부터 차분히 해보자. F1이 1로 가는 경우를 체크해 봤더니 이 경우는 1로 가니까 별 문제가 안 돼. 그럼 나머지 무엇을 하나 보내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3을 보내줘야 합니다 라는 거잖냐. 3을 보낼 수 있는 개수가 몇 가지? 5가지 있어요. 오케이? 3을 보낼 수 있는 경우가 5가지. 그 다음 1이 뭐로 가는 경우를 해볼 거냐면 1이 2로 가는 경우는 안 돼요. 왜? 1이 2로 갔어. 1이 2로 갔어. 2는 3으로 가잖냐. 그래요? 2는 3으로 가니까 1이 2로 갔다 2로 3으로 가니까 두 번에서 1로 갑니다 라는 게 말이 안 되잖냐. 그지? 그 다음에 1이 3으로 가는 경우를 할게요. 1이 3으로 갔으면 3이 1로 갈 수 있겠네. 그렇지? 이 경우는 돼요. 그러니까 1이 3으로 갔을 때는 F1이 3으로 갔을 때는 이렇게 3으로 갔을 때는 3이 1로 가는 건 돼. 함수가 그 자체로 결정이 됐지. 오케이?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무엇으로 가는 경우를 해볼 거예요? 3으로 가는 경우를 해볼 거야. 그러니까 4가 3으로 가고 그럼 3은 3으로 가는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 세 번 보냈을 때 5가 3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가는 형태들만 표시를 하자. 그러면 여기에서 1이 두 번 합성했더니 1로 가야 되거든. 1이 두 번 합성했더니 1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1이 1로 가는 경우, 1이 2로 가는 경우, 1이 3으로 가는 거는 안 돼. 그렇지? 1이 4로 가는 경우도 안 돼요. 1이 5로 가는 경우도 안 돼. 1이 1로 간다면, 그러니까 F1이 1로 간다면
2가 선택될 수 있는 것은 몇 개예요? 5가지지. 그래요? 2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야. 그러면 F1이 뭐로 가는 경우? 1로 가는 경우는 2는 무조건 어떤 값으로 가야 합니다? 1로 가야 합니다. 라는 거지. 2로 가면 이렇게. 이런 형태가 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 몇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오케이? 지금 일일이 대입해서 찾고 있는 거야. 조금 짜증나도 이건 방법이 없어. 대입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가 돼야 돼. 그 다음 이제 한 가지 더 해보자. 이게 방금 전에 한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면 얘가 이제 4가 뭘로 가요? 4로 가는 경우로 할 거고 4는 3으로 갈 수가 없어. 그렇지? 이 경우 안 되지? 오케이? 이 경우 안 돼요. 그럼 총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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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 한 개인가? 17개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일일이 나열해서 집어넣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이런 문제가 가장 어려울 거거든. 가장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너희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습을 반드시 해봐야 돼. 왜 이게 어렵냐면 이게 수학처럼 안 보이거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서 곱셈해서 더해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일일이 세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어려운 거야.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일일이 세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는 거니까 좀 이런 형태도 기억해 주세요. 라는 거야. 알겠지? 다음 보자. 졸려? 졸리잖아. 약간 졸려? 거짓말 치지 말고. 진짜 안 졸려? 졸리면 살짝 얘기해. 크게 뭐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약간 졸려? 안 졸려? 알았어. 좀 졸려? 그럼 일로 와. 일로 와. 그럼 나랑 하자. 안 졸려? 오케이. 안 졸린 걸로. 봅시다. 323번 보자. 323번 봤더니 이건 또 무슨 소리냐라는 거네. 역함수가 존재할 때네요.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할 때는 1대1 대응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살짝 생각을 해보면 직선이 있고 곡선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3을 기준점으로 3보다 큰 쪽은 기울기 이거 어차피 양수잖냐. 타양수네. 그러니까 이게 양수야, 양수. 그래요? 이게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형태에 대해서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얘가 뭐 이렇게 내려오던가 아니면 이렇게 지나치던가. 오케이? 뭐 이제 이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 해석을 어떤 해석을 해볼 거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해 봤더니 사실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푼 친구들이 있을 거냐면 선생님 이렇게 딱 그냥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푼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혹시 푼 친구들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얘가 3이고 이게 되는 값을 생각을 해봤더니 3대2 했을 때 4가 나와야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해서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줄 몰라요. 오케이? 여기 푼 친구들이 있었을지 몰라. 근데 얘는 이제 어떤 의미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첫 번째 거 얘를 나름대로 잘 정리해 보면 특수한 형태가 나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곱해져 있어요. 오케이? 3을 대입했을 때의 값을 구해볼 건데 이 F3의 값을 구해봤더니 F3의 값을 구해봤더니 A 플러스 B 플러스 2 곱하기 3이 곱해졌으니까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선가 많이 본 형태거든. 그러니까 이 형태랑 이 형태의 역수의 형태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묶어서 분배해 볼게요. 분배해 봤더니 1 플러스 B 플러스 2분의 A분의 B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역수의 형태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역수의 형태가 생기면 얘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역수의 형태 생기면 어떻게 처리해? 뭐 이용해요?
그렇지. 산술기하를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동글뱅이 세모 1이 됐다. 2가 있네. 4가 돼요. 이 값에 최소값이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값의 최소값이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값의 최소값을 4라는 것을 구했는데, 그럼 봐봐. 요거의 최대값이 4잖아. 당연히 이 3에서 만나는 지점이 어떤 점이겠어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그래. 그래서 다 나온 거야. C가 뭐가 돼? 4가, 3. 3이 되는 게, 이거 안 지우죠? 3이 되는 게 맞고, A, B의 값을 어떻게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등호가 성립하는 것은 언제 성립합니다? 그렇지, 같을 때. 그러니까 B-2분의 A가 A분의 B 플러스 B 플러스 2랑 같을 때 A의 제곱은 B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둘 다 양수잖아. 그렇지,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값을 할 수 있어요? 이 값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값을 하니까 처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3이요 보자. 3이요. 이거 나중에 풀게. 너희 표정을 보아하니 지금 풀면 안 될 것 같아. 저 문제 여기서 제일 어렵거든. 이거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너희들이 대충 알아. 대충. 여기서 말 본 듯한 거잖냐. 가우스를 씌운 거거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게 주어졌냐면 n이 11대가 주어졌어요. n 11대가 주어졌어. n 10이면 fnx, 그러니까 10x는 x 빼기 10 가우스 10x가 되는 거거든.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뜻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요. 이리자리수를 구해주세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넣어봐. 여기다가 이제 대충 12라는 숫자를 넣어봤더니, 이거 앞에서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지? 넣어봤더니 1을 빼는 거잖아. 2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10 이상을 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10 이상의 수들을 싹 버려버리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 나머지 숫자만 적어주겠습니다 라는 거라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3의 100제곱에 뭘 구해주세요? 1의 자리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로 바뀌지. 그러면은 100제곱의 1의 자리수는 맨 처음에 3이고, 두 번째는 9고, 세 번째는 7이고, 1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하잖냐. 그래요? 100제곱은 4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네. 오케이? 어떤 숫자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야. 그럼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봤더니 정의역이 0부터 12까지가 있는데 gx가 있어요. 근데 g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표현된 식이야. 서로 다른 네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라는 건가? 그러면 이게 뭐냐면 10 이상을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이제 두 번째는 f2네. f2x는 뭐냐면 x 마이너스 2배 2분의 x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조금 어떤 의미일까? 얘는 어떤 의미예요? 이 숫자를 한번 넣어보면 되는 건데, 넣어보면 되는 거거든? 여기다가 0 넣으면 어차피 0 나와. 1 넣으면 1에서 0을 빼는 거예요.
그다음 2 넣었어요. 2.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2에서 1을 빼는 거지. 3 넣으면 3에서 2 빼는 거지. 그치, 1내네.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얘는 그렇지. 2로 나눈 나머지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게 2로 나눈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도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냐면 yx라는 직선을 주면 이러한 직선을 줬어요. 그러면 이 2를 제외시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의 값에 대해서 이 맨 처음에 0부터 2까지는 x로 그대로 나올 거야. 근데 2부터 4까지의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2를 빼주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 그래프가 색칠되고 이쪽은 뻥 뚫리고 얘가 색칠되고 이쪽은 뻥 뚫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 형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형태로 그려질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4에서 6이 되고 6에서 10이 되고 이런 그래프가 계속적으로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뭐랑? 요거랑 1을 지나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거든. 1, 무언가를 지나치고 기울기가 A인 직선이야. 얘가 0부터 6까지가 있고 6부터는 이것을 그대로 6만큼 평행이동시켜준 그래프가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그랬을 때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한번 봐보자. 이 그래프들을 계속적으로 그릴 건데 이거 이제 8 이게 10 이게 12 마지막 이 점까지 체크가 된가? 이 점 체크하지 맙시다. 계속적으로 그려줄 거야. 그러면 0부터 6까지랑 6부터 12까지 총 몇 개의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4개의 점에서 만나야 합니다. 라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있고 평행한 게 또 여기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요? 이것과 평행한 거야, 평행한 거? 또 이제 그려진 거예요? 한쪽에서 몇 개의 점에서 만나면 충분한가요? 2개의 점에서 만나면 충분하겠지? 반복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2개의 점에서 만나는 형태는 언제까지가 되는 거예요? 6,2를 지나칠 때까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의 최소값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A의 최소값은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만나는 교점을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음 봅시다. 이거 먼저 할까? 지금 몇 가지지? 이거부터 하자. 기울기가 1보다 큰 직선이 있어요. fx가 1보다 큰 직선이 있어. 나만 덥나? 왜 안 덥냐? 응? 더워 죽겠네. 이렇게 빵빵 틀어놨는데 너무 더워. 더워? 땀이 나, 땀이 뻘뻘 나.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땀이 뻘뻘 나. 우유? 리모컨이 안 되고. 우유. 326번이요. A가 마이너스여도 되지 않아요? 맞아. 된다. 네, 에어컨 좀 줄이고. 우리 추워질 때까지 파워 냉방 좀 합시다.
That's right. 음수일 때도 되겠네. 어유, 잘 봤어요. 우리가 이제 이 경우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까지 되겠습니다라는 거야. 이렇게 밑에서 두 점에서 만나도 충분하네. 그렇지? 어유, 잘 봤어요. 얘가 뭐인 경우까지? 마이너스 2분의 1인 경우까지 되겠습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혹시 A 값을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하면은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뭐까지예요? 뭐보다 작아? 마이너스 6분의 1이요? 4분의 1 아니야? 그렇지. 그 다음에 A가 이제 뭐에서부터? 6분의 1에서부터 뭐까지? 2분의 1까지인가? 6분의 1에서부터 뭐까지? 4분의 1까지네. 그래요? 이 범위에서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네. 이 문제는 너희들한테 이제 범위를 바꿔서 내도 충분하겠네. 범위로 출제를 해도 너희들이 재주껏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최소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바꿔서 너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지? 다음 봅시다. 에어컨을 틀었는데 왜 덥냐? 에어컨 여기 안 나온가? 잠깐만, 여기 시원하냐? 에어컨 바람이 안 나와. 미안, 나만 시원해서. 이거 올려줄게. 내가 순환을 시킬게. 아니, 온몸에, 여기 마이크 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네가 하자. 아니, 너무 더워가지고 이 문제가 풀기 싫었어.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보자. 우리가 가우스가 나왔어. 가우스가 나오면 뭐 하고 싶어? 뭘 하고 싶어? 그냥 제끼고 싶냐? 가우스는 이 정수 취급하고 싶습니다라는 게 원래 첫 번째예요. 이것을 정수 취급하겠습니다라는 거야. 정수 취급했더니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범위를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라는 게 두 번째예요. 오케이? 그러면 범위를 한번 나눠볼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가우스에 대한 범위는 x가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줬더니 가우스 x의 값은 n이 되겠습니다라는 거거든. 그렇지? 근데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분모의 어떤 범위가 또 들어갔어요. 오케이? 여기 범위가 또 들어갔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한번 체크를 해봐. x분의 가우스 x에 대한 범위를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그래야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나라는 고민을 할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x분의 가우스 x.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더워.
그러니까 에어컨이 살짝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일단 내가 시원해지면 이거 회전을 해줄게. 그쪽으로 줄게. 오,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지금. 내가 좀 추워질 때까지 좀만 참읍시다. x에 대한 범위가 이렇게 되거든. 이제 1보다 큰 값이잖아. 오케이? 1보다 큰 값이야. 그러면 x분의 1에 대한 범위는 x분의 1에 대한 범위는 n 플러스 1보다 더 크고 n분의 1보다 더 작거나 같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값을 곱했냐면 n의 값을 곱해준 거예요. 이게 이 범위예요. 얘가 n 플러스 1분의 n보다 더 크고 n 플러스 n분의 n보다 더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겠네. 그지? 여기에다가 n만 곱해준 거니까. 이게 n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잘 생각을 해봐. 범위를 나눈 데 있어서 여기에다 가우스를 씌울 건데, 여기에다 가우스 씌울 거 아니야? 그지? 그럴 건데, 얘가 정수의 값이 뒤에 있으면 처리가 애매하잖냐? 그래요? 오, 얘를 다시 또 범위를 나눠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뒤가 이제 1이 돼버리는데 이 범위를 나눈 게 아니고 이 사이에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야.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을 봐보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 이게 이 가우스 x라는 게 이 x라는 것을 정수일 때랑, 그러니까 x를 n으로 놓을 수 있을 때랑 x가 뭐가 아닐 때? 정수가 아닐 때.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요? n하고 n 플러스 1 사이일 때로 나눠서 처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봤어. 나눠봤더니 어떻게 되냐라는 거냐면 이렇게 되네. x 가우스 x라는 값이 이 x 가우스 x라는 값이 여기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얘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와. 얘가 1이 나와. 그 다음에 이 밑에 거에다가 가우스를 씌우면 어떤 값이 나와요? 그렇지. 0으로 나옵니다. 라는 거야. 왜? 이제 이 사이의 범위로 나오는 거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형편이 된 거야. 이제 이 앞에 있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x가 n일 때는 쉽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x가 n일 때는 이 앞에 있는 값이 1이 되고 플러스 가우스 이거는 뭐가 돼요? n분의 3n이잖냐. 그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알았네요.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걸 알았어. 이제 두 번째 봐봅시다.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냐면 n이랑 n 플러스 1 사이일 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값은 무엇만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냐면 뒤에 있는 값의 범위만 구해주면 됩니다. 가우스 절대값 x, x분의 가우스 x에 가우스를 또 씌운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아니야? 아, 이게 아니네요. 그러면 가우스 x분의 3x를 구해주세요. 이거 그대로 따져갖고 있었어? 잘 쓰고 있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가우스 x의 값은 n으로 나오는 거네. 이건 n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구할 거야. 가우스 x분의 x를 구할 건데 얘는 n으로 나오는 거고 x의 범위는 어떻게 돼? x의 범위는 n부터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 그렇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n분의 n부터 n분의 n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으로 쓸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등장할 거냐면 1보다 더 크고, 그렇지? 뭐보다 더 작아요? 1 플러스 n분의 1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가우스 x분의 x는 1 플러스 n분의 1보다 더 작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해줬어? 3을 곱했잖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차분히 하나씩 해보는 거야. 3을 곱했어. 3을 곱했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살짝 문제 생기지? 아, 살짝 생기잖냐. 뭐? 얘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보여요? n은 1을 줬어. n은 1을 줬어. 그러면 얘는 뭐하고 뭐 써? 3하고 6 사이에 있는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x의 값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값이 3, 4, 5
이 세 개 나올 수 있는 거 보여요? 그래요? n이 이럴 때는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값이 3도 나올 수 있고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나올 수 있어. 뭐를 씌웠을 때? 가우스의 값을 씌웠을 때. 그러니까 n이 1이 나오면 가우스 x분의 3x의 값은 3보다 크고 6보다 작으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가우스를 씌우니까 가우스 x분의 3x의 값은 뭐가 나올 수 있어? 3, 4, 5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줄 수 있겠잖냐. 2일 때는 뭐부터 뭐까지야? 3부터 뭐까지요? 3부터 3 플러스 2분의 3 4.5까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4.5까지야. 그럼 나올 수 있는 가우스의 값은 3하고 4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함수의 값. 이 함수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는데 결론이 우리가 함수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잖아요. 함수의 값은 뭐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단 4 들어가고 여기에서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면 이제 이거 이상의 다른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원소의 합은 3 플러스 4 플러스 5 해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너희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이 3을 4로 바꾸던가 아니면 5로 바꾸던가 문제가 나왔을 때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네? 그렇지? 그래요? 이렇게 바꿔줘도 너희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케이? 어떻게 접근했냐면 다시 한번 해보자. 이 문제가 여기서 가장 어렵거든? 사실 이 문제집에서 가장 어려울 줄 몰라.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했냐면 맨 처음에는 가우스의 성질에 따라서 범위를 나누어서 집어넣어 봤습니다. 라는 거잖냐? 그게 이제 첫 번째야. 종수 취급에서 집어넣어 보겠다라는 게, 여기에서 이 범위에 맞춰서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인데, 나름대로 이 범위를 나누는데 이 끝에가 정수가 되면 가우스에 또 넣는 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오케이? 거기에서 범위를 나누어서 생각해 줬습니다. 라는 거고, 범위를 나눈 거에 대해서 각각을 집어넣어서 다시 또 범위를 만들어서 생각해 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327번 봅시다. 왜 두 문제만 더 풀면 돼? 두 문제만 더 풀고 시작. 조금 시원해졌어? 아니야? 내가 좀 시원해져가지고 너희들도 시원해졌을 줄 알았지. 야, 이거를 회전을 시켜줄게. 잘. 좀 줄이고 이걸 잘 회전을 하면은 공기가 순환이 되니까 너희도 시원해질 거야. 나 이제 더워 죽을 뻔 맞네. 이 없어지게 다시 또 더워졌어 나. 보자. 얘는 뭔가라는 거야. fx 그래프가 a,a를 지나고 기울기 1보다 큰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a,a라는 점이 있는데 얘를 지나고 기울기가 1보다 더 크대요. 이런 직선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1인 직선 한번 그려볼까? 1보다 크다니까 기준선을 하나 줄게요. 오케이? 1보다 큰 이러한 직선이 있어. 근데 뭐라고 했냐면 a보다 찌끔하면 fx 그대로 따르고 a보다 더 크면 역함수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나? 그래요? a보다 찌끔하면 그대로 요 그대로야. 근데 a보다 크면 어찐다고? 얘를 역함수 취했대. y는 x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y는 x에 이렇게 대칭을 시켰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지? 이렇게 꺾여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g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았어. 첫 번째.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hx는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야. 오케이? 근데 이제 a 값이면 이제 a,a면 얘보다 a만큼 더 올라가 있는 직선이 되겠지. a,2를 지날 거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좀 명확하게 그리면 hx는 이거야. a만큼 간 것보다 a만큼 더 갔어요. 오케이? 이게 이제 hx라는 직선이에요. 얘가 hx라는 직선이야. hx, y는 hx.
x 플러스 a라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한번 해보자. 방정식 gx는 hx에다가 h 인버스를 합성시킨 그래프를 이거랑 이거의 해는 이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구해줘야겠네. h 인버스 x. 이거 뭐예요? x인가? x 맞아? 역함수가 그러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네. 역함수가 그냥 존재하니까 원래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시키면 자기 자신이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gx랑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봤더니 gx랑 y는 x가 만나는 교점을 구해봤더니 a, a야? 교점의 x좌표가 해니까 a 뿐입니다 라는 게 맞네요. 오케이? 기억 맞아요. 다음 봅시다. 니은 봅시다. gx에다가 hx를 합성을 시켰어. 이래서 어려웠네. gx에다가 hx가 x 플러스 a인데 이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 g에 x 플러스 a랑 gx 플러스 a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다 라고 얘기했지? 오케이? 추워? 오. 덥습니다. 좀 덮으세요. 추워만 덮어. 2개고, 3개고, 4개고. 덮으세요. 미안. 나도 너무 더워서 어쩔 수 없네. 지금 선풍기를 저쪽으로 약간 돌렸더니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이게 g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라는 게 되겠지. 왜? 앞에 친구 너무 이쁘고 좋아가지고 그새 웃음이 나? 그냥 담요에 있는 인형 친구하고 자꾸 눈이 마주쳐가지고. 아, 그래? 너도 인형 좋아하구나.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 gx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요? 이 그래프가 요거 이제 원래 이제 이거 좀 지우고 얘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어요. 얘를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 그래프가 되겠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gx라는 그래프를 뭐만큼? a만큼 이제 평행 이동할 거예요.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게 뭐가 이상하게 따라왔구나 같이. 지워버리자. 뭘 지워야 되지? 얘를 지워야 되네. 오케이. 얘를 평행 이동했더니 여기에서 a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렇지? 이 그래프를 그렸더니 색상을 조금 바꾸자. 연두색으로. 오케이. 얘도 색상을 바꿉시다. 보라색으로. 오케이. 어이구. 얘도 색상을 바꿉시다. 보라색으로. 오케이. 그러면 얘랑 얘의 교점은 몇 개예요? 1개. 그지? 3점이 될 수가 없네. 틀렸어. 다음 봅시다. 디귿 보자. 디귿은 나름대로 뭔가 굉장히 많네. 봐봐. 우리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써져 있잖아. 이 함수를 모두 다 구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케이? 뭐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봐봐. 우리가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면 1대1 대응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가 연속 함수라면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야? 쭉 연결되어 있는 함수면 x값이 증가할 때 y값도 증가하거든? 그러니까 x값이랑 y값이 이렇게 커진다면 함수의 값도 이렇게 커지는 형태가 되거나 이게 이제 증가함수잖아? 아니면 x값이 커졌을 때 함수의 값이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거는 항상 성립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이 부동의 방향은 서로 미안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h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다라는 걸 알아. 이 hx라는 함수가 이 hx라는 함수 이 직선인지 직선? 이 직선이 지금 증가하는 함수야. 그러지? 증가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애초부터 여기에다가 식을 넣어서 생각해도 되는데 식을 넣어서 이렇게 생각해도 돼. hx를 넣었더니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 얘가 G합성 H 인버스 X에다가 A를 더한 형태가 되겠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애초부터 증가함수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 안에 있는 거랑 비교했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고 생각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유지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G 합성 H 인버스 X. 얘가 잠깐 나갔다. G 인버스 H 합성 H 인버스. 이걸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파악해 봅시다. 이거 좀 밑에 그림 지우자. 지금 나름대로 정리하려고. H 인버스 X가 무엇이 된다라는 것도 이제 아냐면, H 인버스 X가 X-A라는 사실은 너희들이 구했을 거야. HX가 X 플러스 A였는데, Y는 X 플러스 A의 역함수는 XY를 바꾸자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역함수 구했더니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까지 너희들이 구했어. 그러면은 얘를 다시 또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를 여기에다 넣고 여기에다 똑같이 넣었거든? G에 X-A라는 거랑 G 인버스에 X-A라는 것을 비교해 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어요. 똑같은 함수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로 이제 생각하자. 똑같은 함수의 값을 집어넣었더니 gx가 h 인버스 x보다 더 작습니까? 라는 거냐? 결국 이 얘기는 이 얘기인 거야. gx가 g 인버스 x보다 더 작습니까? 라는 거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로 다시 또 가보자. gx가 이게 gx예요. 그지? 이게 gx야. 여기에서 이제 y는 x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가 gx야. 얘 역함수를 그려봤더니 어떻게 그려져요? y는 x의 대칭인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그럼 그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이제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 그 그래프는 이거의 역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겠습니다. 라는 게 보이네. 그렇지? 그러면 얘가 G 인버스 X거든? 오케이? 얘가 G 인버스 X예요. 그럼 GX보다 G 인버스 X가 항상 위에 있건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잖아? 그지? 얘보다 더 위쪽에 있습니다. 크게 나갔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오케이? 이 문제들은 철저하게 그래프만 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가? 그지? 너희들이 반드시 연습해보세요. 다음 봅시다. 라스트 이것만 풀고 좀 쉬자. (328번) 봅시다. 사실 이 문제는 마루 좀 졸려? 그럼 마루가 대답해볼까? 이건 어떤 의미예요? 조금 바꿔서 줄까? 조금 바꿔서 줄게. 얘는 어떤 의미예요? 조금 바꿔서 줄까? 좀만 더 바꿔줘. 이거랑 똑같은 식의 의미가 있는데 이거 분명히 배웠을 거야.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어. 처음 봤냐? 어디서 본 것 같아? 그럼 이거 뭐 들은 친구들 많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건 너희들이 알아야 돼. 무엇을 할 거냐면 대칭인식을 한번 해볼게. x는 a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을 시키고 싶어요? 오케이? x라는 점을 이 t라는 점으로 옮기고 싶어.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두 개의 한 가운데 점이 a야. 그러니까
x 플러스 t의 한 가운데가 원래 2분의인데 2를 이항시켜서 2a라고 적을 수 있네. 그러면 t는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2a 마이너스 x라고 적어줄 수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x가 있는데 얘를 a에 대해서 대칭시키겠습니다 라는 것은 2a 마이너스 x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있잖냐? 어떤 x라는 게 있는데 얘를 1-x라고 적어줬다라는 것은 x는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시킨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도 같은 뜻일 거야. 2분의 1에서 얼마 더한 거랑 2분의 1에서 얼마 뺀 값으로 이 식을 표현하나 아니면 한 값을 2분의 1에 대칭시키나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똑같은 표현이야. 그러면 이 값을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거 이제 어떻게 해석해? 이거 이제 해석 어떻게 하냐고. 방금 전에 이걸로 바꿔서. 2분의 1에 대해 대칭. 2분의 1의 대칭인 거예요? 오케이. 봐보자. 우리가 얘를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식을 2로 나누었더니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말 의미를 그대로 써보자. 그러니까 어떤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는데 2분의 1에서 얼마 뺀 값 2분의 1 마이너스 x의 값하고 2분의 1에서 얼마 더한 값 오케이. 이거를 전부로 표현 안 할게. 얼마 더한 값 얘를 2분의 1 플러스 x라고 놓을게요. 이때의 함수값의 한 가운데 값이거든. 어떤 함수의 값이 이걸로 나올 거고 얘를 대입했더니 이때 나오는 함수의 값을 얘라고 할 거야. 두 개의 한 가운데 값이 이 한 가운데 값 이 값이거든. 이 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값 뭐예요? 이 함수는 어떤 의미야? 2분의 1, 2분의 1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떤 x의 값을 주던 간에 얼마만큼 2분의 1에서 얼마 빼고 얼마 더한 값의 한 가운데 값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식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냐면 2분의 1, 2분의 1의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로 쓸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 일반화시키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대칭인 a, b에 대해서 대칭인 식을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얘를 쓰고 싶으면 당연히 이러한 형태로 쓰면 이렇게 쓰겠지. fx 플러스 f의 a에 대해 대칭한 값을 집어넣었더니 2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두 개의 한가운데 값이 b가 되겠습니다 라는 의미지. 2로 나눠주면 당연히 얘를 a-x의 값이랑 a 플러스 x의 값의 한가운데 값이 b가 되겠습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a, b에 대해 대칭인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인 식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x-a f x 플러스 a. 내가 저번에 이걸 다시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 주기야. 서로 같으면. 그래요. 다시 a-x a 플러스 x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에서 얼마 뺀 값이랑 a에서 얼마 더한 값이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를 x로 표현해주고 싶으면 이렇게 쓸 거예요. 2a-x에 대해서 쓸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한테 이런 표현들이 주어져 있다면 반드시 이 대칭성에 대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는 아무튼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 함수의 값이 커지는데 x의 값이 커지는데 함수의 값이 크거나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건가? 크거나 같아지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미안. 내가 이제 끊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자꾸 끊으려고. 미안해. 날씨도 덥고 그래서 너무 졸리지? 내가 미안해요. 내가 좀 더 재밌게 수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해. 오케이?
너 왜 핸드폰을 들어? 아직 네 핸드폰 보이네 또. 보인대. 보이네 또 빨리. 네 거 핸드폰 있어 지금. 아 여기 있잖아요. 응. 봐보자. 우리가 이제 이 값을 하나씩 해볼 거야. 졸릴 때 싸대기를 치세요. 아 이게 분명해요. 만졌어? 네, 막 만지면 너 좀 머리카락이 너무 만지고 싶게 생겨가지고. 뭐냐.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씩 구해볼게. 예, 0 대입해봐.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있잖아. F0는 제로야. 그럼 여기서 이제 뭔가 알았네. 뭘 알았어? 뭐의 대칭이라고? 그렇지.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 대칭이니까 F1은 1이에요. F1은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2분의 1 집어넣으면 2분의 1 나오는 거 보이지? 지나는 점을 3점을 구했어. 0,0이랑 1,1이랑 2분의 1, 2분의 1을 우리가 구했어요. 이게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 값이 점점 크거나 같아집니다 라는 거야. 점점 커지거나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한테 구하라는 것만 결론 봐봐. 얘 구하라고 했거든. 맞습니다. F 15분의 14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얘 뭔 값 구해주면 되냐면 F 15분의 1 구해주면 돼요. 2분의 1에 대해 15분의 14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15분의 1의 값만 구해줘도 충분해요. 오케이? 근데 이제 특별히 뭔가 없네. 바꿔야죠. 열심히 집어넣어 봅시다. 뭔지 모르겠으니까 넣어봐. 방법이 없어. 넣어봅시다. 2를 넣어봤어요. 2를 넣어봤더니 F3분의 1은 뭐가 돼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F3분의 1은 3등분한 이 값이 2분의 1이야. 근데 너 핸드폰 여기다 두라고 했지 내가. 아니 여기다가요. 근데 왜 자꾸 웃어? 아니 이거 안 껴서 머리 보고 웃어요. 저 친구 조금 제가 뭐 안 했잖아요. 부끄러운 친구인데. 봅시다. 너도 부끄럽냐? 네. 나도 부끄러워요. 2분의 1, 2분의 1의 대칭이래. 근데 얘가 점점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 x값이 커질 때마다 이 값이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요? x값이 커질 때 이게 크거나 같은 값이 돼야 돼요. 그럼 이게 같은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무엇이 또 성립하는 거야? 2분의 1, 2분의 1에 대해 대칭이야. 뭐? 3분의 1이야. 4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야. 왜? 여기다 1 넣어봤더니 2분의. 그래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대칭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거네. 얘를 그대로 대칭시켜서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두 번째네요. 그러면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2까지. 이것만 구했어. 그러면 나는 뭐 구해주면 된다고? 15분의 1 구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아니면 이 값에서 15분의 14를 구해도 상관이 없겠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줄여나가자. 줄여나가 봅시다. 15분의 1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다시 또 여기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x에다가 3분의 1이랑 3분의 2를 집어넣었어.
그렇지? 그러면 9분의 1부터 9분의 2까지는 이 값의 2분의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또 얘를 이제 3등분 해가지고 9분의 1에서 9분의 2까지는 어떤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거요? 4분의 1의 값을 갖겠습니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러면 15분의 1이라는 값은 이 범위 사이에 들어있나? 아니지. 얘를 한 번 더 해봤어. 한 번 더 해봤더니 3분의 1을 또 한 번 집어넣으면 27분의 1부터 27분의 뭐까지? 2까지는. 거기 포함되고 8분의 1이니까 여기 포함되냐? 네, 됩니다. 확실히 돼? 네, 됩니다. 그러네. 그럼 이 값이 8분의 1이에요? 네. 이 값이 뭐예요? 8분의 1. 얘를 대응시킨 2분의 1, 2분의 1에 대응시킨 값이 되겠지? 네. 뭐가 되겠습니다? 8분의 7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